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목만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자동차가 동기부여에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급가속, 급정거 이런 것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좀 보면 예쁘고 좀 소장하는 그런 기분이 있죠.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전 초기에 4년 6개월 정도 손실이 났는데 주식으로 그 과정에서 전재산 탕진이 한 3번, 4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주식으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억울해서 계속 하던 거였죠. 성격 자체가 어떤 것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끝장 보거나 이런 성격은 안 됩니다. 솔직히 완벽하게 끝장 내지도 못하고 그런 성격인데 계속 약간 지속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악기를 3개월 동안 레슨을 받았는데 그 배운 비용이 좀 아까워서라도 매일매일 항상 연습을 하고 이런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시작하게 되면 약간 그걸 계속 지속하려는 경향, 본전은 뽑아야 된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번 시작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배운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억울해서라도 본전은 무조건 뽑아야겠다, 그때까지만 지속하자.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 하나가 있다면 약간 꾸준한 성격이 있습니다. 좀 지겹고 그래도 이걸 안 하게 되면 약간 범죄자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무조건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성실함이 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이렇게 잘 안 나고 초기 수익이 조금 났을 때는 그냥 동기부여 자체가 팍스넷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주식 웹사이트. 거기가 이제 제 동기부여의 장소였습니다. 많은 고수분들이 데이트레이딩 게시판이나 전업 투자자 게시판에 수익 일지를 많이 올려주셨고, 저는 그런 일지를 보면서 주식 투자로 꾸준하게 성공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나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로 계속 지속적으로 4년 이상 손실이 나더라도 버텼던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매매일지가 전부 다 가짜는 아니겠지만 진짜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사기꾼이다 이런 분들도 항상 게시판에 많이 계셨고, 난 이런 일지 못 믿으니까 증명을 해라, 영상으로 찍던지 직접 보여주던지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단 일지 자체를 무조건 다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거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냥 자존심일 뿐이죠. 그냥 시기 질투 부러움일 뿐이고, 저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몇십억을 버는 매매일지가 올라오더라도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구나,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 이 사람은 거짓말일 거야, 주식으로 벌 리가 없어, 절대 불가능하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 후반기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차에도 관심이 없었고 운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운전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2013년도에 한 세후 연수익, 그러니까 주식 수익이 3천에서 4천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첫 차를 구입하게 됐고, 그 차량은 이제 쇠보레에서 나온 크루즈 차량이었어요. 당시에는 직장도 없고 부동산도 없다 보니까 대출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이제 2,300만원 정도 되는 현금으로 일시불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도 이렇게 한 번에 2,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담스러운 일들이 결국엔 동기부여가 된 거죠. 빨리 이 차값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고, 주식으로 더 열심히 수익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돈으로 첫 차를 직접 구입하고 나니까 자동차를 계속 좋은 걸 타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로망을 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2년 정도 지난 후에 1억의 순수익을 달성을 합니다. 연 1억. 그래서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벤츠 매장을 봤는데 그 매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2015년 그 당시에 C클래스가 신형으로 바뀌었어요. 풀체인지가 돼서 2달 뒤에 이제 출고를 해서 타게 됐죠. 이제 첫 또 외제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식 연구를 더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매매법을 만든 게 24 엔벨로프 스캘핑이었습니다. 이걸로도 한 몇천만원 정도 수익을 추가로 달성을 하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너무 잦은 매매로 인한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스캘핑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 맞지 않았던 거죠. 하루 만에 몇 번씩 사고 파는 게
제 성향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턱관절이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입이 안 벌어졌어요. 새끼손가락도 안 들어갈 정도로 입이 안 벌어지고 계속 턱관절 근육통을 앓고서 살았는데 한 2달 정도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이제 서울 강남에 가서 시술까지 받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턱을 벌릴 때는 좀 뻐근한 느낌이 있어서 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벤츠 C클래스를 2년차쯤 타고 다닐 때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렌트 차량으로 포르쉐 박스터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브랜드를, 포르쉐 브랜드를 처음 몰아보면서 많이 유명한 그 포르쉐 바이러스, 그것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하고 달리는 그 감성에 빠져들게 돼요.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오픈을 하더라도 항상 자연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오픈 드라이브의 그 감성을 정말 뼛속까지 느끼게 되면서 제 주식 매매는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차를 살 수 있을까? 이 차는 내가 정말 넘사벽이라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차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좀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게 되고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연 세후 수익이 3억 4억 정도를 달성하게 돼요. 이 차량을 구매하면서부터 저는 항상 이렇게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매매가 단일가에서 종가 베팅, 그리고 810 스캘핑 매매입니다. 이 두 개 매매가 또 성공적으로 되면서 스캘핑 매매 자체로도 5천만원, 6천만원 이상 되는 그런 수익을 얻고 있고, 그리고 단일가 종가 베팅으로도 지금 한 3, 4년째 되는데 뭐 억 단위 이상 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동기부여를 자동차로 하고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주식을 연구하고 검증하고 실전 매매로 수익을 내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계속 계좌 수익을 증가시키게 되었고, 2019년 말에 이제 다른 차량을 또 계약을 하게 되죠. C클래스를 5년 이상 타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엔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포르쉐 카이엔을 계약을 하면서 이제 C클래스와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그게 2020년입니다. 2020년 수익은 또다시 신기록을 세우면서 연수익이 5억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6년간 타온 벤츠 C클래스를 팔게 되고 카이엔 쿠페를 출고를 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르쉐가 2대가 됐죠. 그럼 또 뒤따르는 게 또 다른 매매를 창작하거나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더 내야 된다, 그런 압박감을 또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탄생한 매매가 고수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만의 창작으로 이제 만들어진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잡는 매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한가 매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재료 매매라고 볼 수 있겠죠. 재료를 통한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료 매매가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 매매일수록 비중 베팅이 더 쉽게 되고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큰 수익들은 자동차를 사고 팔고 드림카를 또 꿈꾸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더 주식에 대한 연구와 매매를 열심히 하고 또 검증을 통한 실전 매매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가 잘해야 수익도 따라오게 되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수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마음먹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매매 하나만 완성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계속 그릇을 키워나가면서 비중 베팅을 공부하셔야 되고 몸으로 계속 익히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매매 방법을 다양하게 늘려서 매매 하나당 수익을 어느 정도 늘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로 더 큰 수익을 계속 노리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자동차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가족들도 있지만 이제 그 부가적인 동기부여로는 정말 확실하게 자동차가 그 대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경험치가 100% 중에 적어도 70%를 채워야 한다면 저는 이런 동기부여 자체가 그 중에 경험치를 한 10% 정도는 올려주는 것 같아요. 하루에 차트를 10종목씩 돌려본다, 이런 것도 경험치를 0.001%라도 상승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들을 꾸준하게 쌓아 나가신다면 언젠가 70%라는 그 조건, 그 경험치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험치가 채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한 4년 6개월 정도가 걸린 것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주식책을 한 권씩 정독하는 것도 정말 경험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자격증, 금융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도 정말 경험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매매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은 정말 더 큰 경험치가 될 것이고, 매매한 종목을 하루마다 복습하는 것도 정말 큰 경험치가 될 것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꼭 강하게 만드셔서 주식 경험치를 확실하게 쌓으시고 이 시장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